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모레죠, 17일 판문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한편 오늘 북한 예술단 파견과 또 공연 일정 등에 대한 협의가 열린 가운데 공동 보도문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 예술단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 위한 실무 접촉이 이제 조금 전에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실무 접촉 아침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지난 9일에도 고위급 회담도 그렇고 이번 회담도 아주 좀 순조롭지 않는가. 이렇게 당일에 보도문 합의문을 내고 끝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10시 10분부터 이제 지난번에 북한 고위급이 우리 쪽으로 평화의 집으로 넘어왔다면 이번에 이제 우리 예술단 그 협의차 우리 대표단은 이제 우리가 또 걸어서 이제 북측 통일각 쪽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이제 회담이 진행됐는데 뭐 거기 입장하는 그 북한 측 대표들을 보면은 이제 현송월 그 차석 대표를 비롯해서 북한의 문화성에 이제 운영국장, 공연국장이 단장으로 들어왔고 그러나 이제 점심은 또 지난번에도 각자 먹었듯이 이번엔 점심은 또 각자 먹고 오후에 이제 계속 뭐 수석 대표 그 대표라는 게 이게 항상 마주 앉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파트별로 또 분산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석 대표끼리 또 합의 보고 해서 무난하게 끝낸 것 같습니다. 네. 그 북측에서 파견하기로 한 삼지연 관현악단 규모 면에서 이제 140명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로 평가받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공연을 서울과 강릉에서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네. 이제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그 만수대 예술단 소속의 삼지연 악단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모란봉 악단이 있듯이 이것도 악단이지 사실은 관현악단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표현하고 원래 삼지연 악단은 인원이 한 40~5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100명을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립교향악단이나 다른 악단에서 추가로 더 인원이 증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해서 온다는 것이고 또 강릉과 서울에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나눠서 공연한다는 것은 아마 강릉 그 축제장에서도 몇 번 공연을 하고 또 서울에 올라온다면 아마 우리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여기서도 몇 차례 이제 공연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예술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어쨌든 모란봉 악단이 그 전자악기로서 좀 현란한 율동 걸그룹이라면은 이것은 좀 클래식하고 그런 모습이 그 만수대 예술단의 삼지연 악단이었다. 이걸 이제 모처로 관현악단을 이번에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한 40~50명 규모 정도 되는 원래는 삼지연 악단이었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관현악단이라고 이제 명칭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접촉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추측했던 게 현송월이 오기 때문에 모란봉 악단 위주로 굉장히 자료도 많이 준비했었고 그런 화면도 많이 전해드렸었단 말이죠. 근데 모란봉 악단과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 저것은 모란봉 악단 이제 율동이 많고 치마도 좀 짧게 입고 이제 걸그룹 형식이지만 저건 좀 고전적인 클래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만수대 예술단이라는 게 1972년에 이제 김정일에 의해서 조직된 북한 최고의 예술단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이 악사들의 관현악은 이제 여자들은 다 현악기를 하고 남자들은 이제 관악기를 하는데 저 여성들은 북한에서는 이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비올라나 이것은 최고 정상급이고 더 전문적으로 공부한 애들이고 그러나 모란봉 악단은 그냥 전자악기니까 그건 좀 더 가볍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원래부터 저걸 제시했는지 우리하고 이제 그 협상 오늘 대화 과정에서
모란봉 악단 카드를 처음부터 안 내밀고 처음부터 저런 삼지연 악단 카드를 내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뒷 배경 이제 영상이 많이 그 좀 좌우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모란봉 악단 못지않게 저 삼지연 악단도 뒤에 배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뭐 로켓 발사라든지 이와 같은 배경을 넣는 문제가 이제 좀 약간 갈등이 있겠지만 예. 오늘 뭐 순조롭게 간 거 보면 그런 갈등은 크게 일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앞으로 예술단에 대해서 안전과 편의를 남측에서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뭐 문서 교환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이 판문점에 가면은 그 정전회담장 바로 북쪽에 이제 우리가 갖다 문서를 놓는 함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 갖다 놓고 또 지금 전화도 개통됐으니까 전화로도 하고 네. 문제 이제 북한이 판문점으로 오겠다고 우리한테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이제 예술단 저 한 140명, 그게 뭐 수행원 들어가면 한 200여 명 될 것이고 또 그 외에 이제 응원단이나 뭐 기자단이나 이 단체가 벌써 한 8개가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를 또 판문점으로 다 오겠다고 우리한테 제안할 것인지 아니면 저 고성 금강산 그 톨게이트를 통해서 오겠다고 할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만은 어쨌든 저 대표단은 아마 개성까지 올 때는 북한에도 그 벤스 버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핵 개발하면서 그 환영 군수공업부 환영을 하기 위해서 그 벤스 버스가 한 40~50인승 있는데 이게 또 악기도 큰 걸 실어야 되니까 네. 아마 판문점까지 와서 그 버스가 우리 대한민국까지 들어올지 아니면 우리 또 버스가 가서 이렇게 바꿔 태워가지고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오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 그건 조금 더 절차를 거치면 버스 문제, 차량 문제, 이동 문제 이런 것은 뭐 충분히 합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합의 내용 지금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앞서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오늘 그 이제 조 장관이 얘기한 게 고위급 회담 이후에 처음 열리는 실무회담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5개 내용 쭉 합의 내용 보셨을 때 오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어쨌든 규모도 140명이면 상당히 그 큰 규모고 또 예술단 수준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북한은 이제 최고 인기 절정의 모란봉 악단이 있지만 네. 실제 음악적인 기능이나 재능에서는 저 만수대 예술단이 최고 예술단이고 예. 그래서 뭐 거기서 잘 선정이 됐다고 보고 또 공연도 한 곳에서만 하지 않고 서울, 강릉을 분산해서 하고 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건 뭐 우리 대한민국이 치안이야 세계 최고로 잘 돼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이제 영상 화면을 많이 쓰려고 이번 대표단에서 지휘자를 빼고 안정호라고 이제 무대 감독을 또 갑자기 투입했다. 어제 네. 바꿨죠. 예, 어제 예.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저런 그 뒤에 이제 이 영상 문제에서 어떤 내용을 넣느냐 하는 게 좀 오늘 디테일하게 안 됐으니까 예. 거기에서 또 앞으로 약간 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김정은이 신년사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랑 계속 그 대화 협상이 되면서 굉장히 진척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가지 이걸 한번 짚어볼게요. 북한이 다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내놨더라고요. 일단 언론을 통해서 내놨는데요. 잠깐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화해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온당치 못한 망언이다. 뭐 이렇게 회담을 해야지 공동 성명도 나오지 무슨 그냥 한마디로는 비핵화를 먼저 이렇게 제시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런 분위기로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는데 오늘 분위기에서는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또 논외로하고 분위기가 좋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약간 그 뼈 있는 말이 오갔을 수는 있습니다. 예. 이제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건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문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이 북한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대화로 나오게 해준 것에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언론들이 일부 이제 그 현송월과 뭐 김정은의 뭐 애인설 예. 이게 뭐 하나의 소리니까 이 솔로만 얘기한 건데 근데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최고 존엄을 건드린 거니까 예. 그 자존심 문제를 아마 오늘 적어도 회담에서는 언급했겠지만 언론에는 안 나왔는데 또 뒤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 저희가 지금 준비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고요. 네. 예. 오늘 실무 접촉은 이제 예술단 파견을 우선 좀 논의하자는 북측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인 건데요. 북측이 예술단 파견과 관련해서 먼저 이걸 논의하자고 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태까지 이제 72년도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뭐 고위급 회담, 무슨 정상회담 항상 북한은
뭐 우리가 이제 교류 협력하자 왔다 갔다 하자면 첫 번째 카드가 예술단 카드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예술에 대해서 자신들이 자신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좀 선전선동의 약발도 맥히는 게 예술단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예술단이라는 걸 딱 그 카드를 내밀었고 또 우리로서는 뭐 어쨌든 우리 축제에 와서 이게 우리 대축제에 와서 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건 환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선뜻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마 북한은 이 예술단 그 회담을 제일 먼저 실무회담보다 앞서서 우리 사실 오늘은 우리가 그 실무회담 하자고 제안한 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걸 내밀은 건 저게 잘 통과되면 뒤에 것도 되고 이거 안 통과되면 당신네 우리 뭐 어려워 이런 식으로 아마 약간 압박해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실무회담은 17일 날 오늘 실무 접촉이 있는 중에 또 합의가 되면서 17일 날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무 접촉에서는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쏟은 게 바로 현성월 단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란봉악단도 오겠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일단 삼지연 관현악단으로 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측에 물어봤더니 모란봉악단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직은 확인을 못하겠다. 근데 가능성은 약간 열어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협상에서 현성월이 그 전에 뭐 2년 전에 중국에서도 보이콧하고 공연도 취소하면서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나요? 예, 일단 뭐 대좌 군복을 안 입고 이제 민간인 복장을 하고 나왔는데 예. 뭐 상당히 그 자세라든지 이렇게 보면 좀 고위층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뭐 내각에 무슨 국장급하고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당중앙위원회 곁에도 못 가는 사람인데 예. 현성은 일단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아닙니까? 완전 고위층이죠. 네, 완전 고위층이고 그래서 또 김정은의 뭐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런 설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현성월이가 이렇게 대표단에 포함된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잘된 일이 아닌가. 예.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한 대로 뭐 베이징에 가서 예술단을 철수시킨 그야말로 북한으로서 볼 땐 베이징 회군의 백전노장인데 예. 이런 사람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회담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이런 면에서 현성월이가 끼운 건 잘한 일인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뭐 그가 들고 나온 이게 지갑이 예. 뭐 2,500만 원짜리다 그런가요? 이런 보도도 상당히 그 에피소드로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든 제가 볼 땐 북한이 이번에 8개 단을 기자단, 예술단, 응원단, 뭐 태권도단 8개 단이 있는데 그중에 예술단 단장은 현성월일 것이다. 예. 오늘 저 대표단 저 회담장에 나온 걸 딱 볼 때 예술단 단장은 현성월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니까 그냥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옛 애인이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뭐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현성월은 뭐 1972년생이면 지금 40살이 조금 넘었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84년생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노래로서 그냥 그 현성월의 준마천여나 이런 게 김정은에게 환심을 샀을 수는 있지만 뭐 연인 관계로 그렇게 지낼 만큼 연령 차이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신뢰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성월이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졌던 이유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영향가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각인이 된 그런 사람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인물입니까? 우선 현성월은 이게 그 버천버 전자악단에서 준마초녀라는 노래를 불러서 북한 전체 주민들한테 아주 폭풍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예, 이게 성악가였던 네, 거죠? 성악가입니다. 예, 예. 가수입니다. 유명한 가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김정일 위원장의 신임도 받고 또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또 완전히 이렇게 점프하기 시작해서 2년 전 그 예술인 대회가 열렸는데 주석단에 앉았는데 예. 거기서 또 연설도 하고 그때 대자복을 입고 처음 등장했죠. 근데 주석단에 앉았는데 노동당 그 당시 비서인 최태복 옆에 앉은 겁니다. 바로. 예. 그러니까 당 비서 옆에 정치국 위원이며 당 비서인 그 옆에 현성월을 앉혔다면 이게 계급적으로 이 신분적으로도 상당히 고위층 대우를 받고 있다. 예. 이런 것입니다. 자, 아까 지금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또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실무단 접촉. 지난 9일에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실무회담이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오늘 실무회담을 제안했는데 역제안을 받으면서 한 이틀 정도 미뤄진 시점이 됐습니다. 이 이제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무 접촉은 이제 우리 측에서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나가고 뭐 예. 백전노장이죠 이분도.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전종수 이제 조평통 부위원장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차관급 대 차관급이 만나고 예. 거기에 우리 뭐 안문현 대표라든지 이게 3명씩 만나는데 이것 역시
이번엔 순서는 또 우리 쪽이 돼가지고 평화의 집에서 또 육로로 넘어와서 우리 평화의 집에서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뭐 아젠다는 이제부터 이제 공동 입자이냐 공동 깃발을 드느냐 선수단 규모 응원단까지도 예. 아주 디테일한 논의들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예. 네, 저희가 이거 대담 이후에 이제 관련 리포트를 보시긴 할 텐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남북 단일팀 구성, 아이스하키 팀 구성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열악한 조건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 하나만을 보고 지금까지 고된 훈련을 거치면서 지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단일이 된다면 어찌됐든 피해는 없다고 이제 도종환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북한 선수가 참가하는 만큼 우리 선수의 참가 그 선수 명단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불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는 체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아이스하키가 이제 엔트리 멤버가 23명인가 그렇고 예. 다 우리 선수들은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콜롬비아 의대를 다니다 온 사람 뭐 예. 무슨 피아니스트 하다가 온 사람 이 하나를 위해서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아이스하키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금메달도 내다보는 아주 유망 종목인데 아니 게 아니라 북한과 합동으로 나간다. 그러면 뭐 절반씩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뭐 10명이 넘게 빠져야 되는데 아니 게 아니라 뭐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이제 뭐 피해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최대한 북한은 그냥 이게 완전히 그냥 어드밴티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수를 위주로 구성하고 선수 비율을 북한 선수도 한 5명 정도 끼워준다. 그 대신 우리 5명이 빠지면 그것도 혜택에서는 어떻게 제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좋지. 예. 아니 게 아니라 우리가 평창을 참 세계적으로 선언하고 특히 그 선수들이 피땀을 흘려왔는데 예. 이제 와서 뭐 가방 싸들고 집에 가라 이건 말이 안 그렇죠. 되겠죠. 예. 아무리 올림픽이 화합의 장이라는 모토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준비한 선수들에게는 어느 정도 아쉬움이 없게 네.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일단 지난 9일에 고위급 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 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지만 북한 측에서 일단 합의문에는 공동합의문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016년에 중국에서 탈북한 그 여성들을 송환해라. 이게 조건이었다고 다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어떻게 논의가 될까요? 글쎄 북한이 그렇게 12명의 그 미녀 해외 식당 종업원 그걸 딱 이빨을 물고 늘어졌는데 예. 이번에도 물고 늘어졌다면 앞으로도 물고 늘어질지 이게 물론 뭐 우리는 이제 구정을 계기로 하자 민속 명절인 구정을 계기로 하자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한 달도 안 남은 여기에 이제 그 준비한다는 게 우리보다는 좀 물리적으로 제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자들을 평양에 불러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영양 보충도 하고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제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북한이 문제를 삼는 건 바로 그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또 인도주의니까 그 사람도 안 보내면 무슨 이산가족 상봉이냐 이렇게 딱 물고 늘어지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한 명이라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자유를 찾아서 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북한에 돌아간다고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이미 다 뭔가 숙청과 처벌과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 북한이 계속 이 12명의 해외 식당 종업원을 물고 늘어지면 이산가족 상봉이 어떻게 진행될지 북한이 그걸 해서 뭔가 좀 계산서를 높이기 위해서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부실로 들고 나온다면 우리가 설득이 가능하지만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면 이산가족 상봉은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문제도 빨리 잘 매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북한의 예술단 파견과 관련해서 실무 접촉이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